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만드는 규정이라는 상의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저희 저번에 만든 쉬어 매드니스라는 그 연극을 보면 연극 안에서 한 명이 범인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수결의 투표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어떤 인간들의 상이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김춘수의 꽃은 뭐예요? 인간의 상이 한 여자를 꽃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구를 줬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러한 도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범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도구를 꽃으로 쓰느냐 범인으로 쓰느냐는 거는 정말 삶에서 성인이 되느냐 인간만도 못 되느냐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준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안에서도 그 영화를 보면은 한 명의 그 흑인이었나? 아이가 흑인이었나? 그래서 그 아이가 신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대한 거를 많이 근데 그게 저는 그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에도 그렇지만 그 영국도 그렇지만 그 당나귀 이빨이 몇 개인가를 말로 해요. 말로만.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을 수도 있지. 그냥 보면 되잖아 실체. 근데 그 성난 사람들도 그 말로만 하지만 그 말로만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그거까지 가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한 남자가 거기 그게 배심원이 100% 돼야만 죽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반대를 했고 한 사람이 왜 다 100%가 돼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 속에서 계속 그 끊임없이 설득하고 하고 그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만들어진 그 토론의 성숙한 토론의 장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람으로만 돼. 그게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발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뻘지는 게 아주 명화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리더가 그런 상을 만드는데도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발탄에서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그 리더의 부재는 진짜 사회의 혼란이고 개인의 혼란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들면서 아무튼 그 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인과 인간과도 못한 그런 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전이 그런 거를 도구화시켜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큰 도구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얻는 그 하나의 포인트 중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래 개들은 인간처럼 다른 동물을 비하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규정은 생성소멸하여 변하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부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정적인 그러니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존엄하다는 그 왜곡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인간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을 인정하자는 거죠. 공존이에요. 하나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분노라는 거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분노라는 옷이 나온 거지 하나의 감정에만 꽂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야 하자는 거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는 세계와의 조화가 절대적이고 인간의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과정에서만이 인간의 존엄함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해. 문명은 곧 공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전체를 보는 건데 전체를 보지 않으면 당연히 공존할 수 없겠죠. 코끼리 코만 만지면 코끼리인가요? 코끼리 코만 자르면 코끼리야? 아니죠. 그게 곧 코끼리가 공존하게끔 하는 방법인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과의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해.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지켜나가죠.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계급화시키지만 그 계급이 생존으로 가지만 인간은 계급화시키는 게 곧 공멸로 간다는 거죠. 예시를 들자면 오직 인간만이 공존을 공멸로 대체하고 있어. 우리도 그저 동물일 뿐이야. 그러니 공존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서로 절제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문명이나 인간 존엄 따위가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거창한 변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네.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 삼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속에 오만해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야. 앞으로는 강아지 보고도 인사를 해야겠어. 아까 형이 말하는 플립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가져야겠어. 그러면 말하죠. 그럼 넌 이미 성인이지. 미친놈이다. You are saint. 성인 되신 거네. 성인 되셨어. 성인이네. 아니야, 그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날 그 순간은 형이 성인이었지. 그날 그 순간 형이 성인이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르지. 그날 그 순간은 제가 구름에 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날 그 순간 김우리는 이런 존재였어라는 걸 갖고 가면 그 김우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지금의 김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포용력 있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시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포용력도 사라지고 오히려 오만감도 오기도 해요. 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삶이 내일과는 독립이 될 수 있다. 내일이 주사위가 99번 6이 나와도 다음날 또 6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6이 나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 연관을 지으니까. 근데 물론 뭐 이게 배수로 가면 그게 6이 안 나올 확률이 크지.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그 성인이라는 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이 곧 전체가 되는,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철학이 말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자는 게 여기에서 말해주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장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야 진짜 니네들 앉아서 뭐하냐 불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프란포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의지, 뜻을 키우는 것 같아요. 좀 구라는 키우기도 하겠지만 오전에는 실제적인 투자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그 투자를 뒷받침한 고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차 같은 거 마시는 거 보면 직접적인 삶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속 삶과 그러니까 구라만 하는 게 아니라 구라는 구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본다면 그 구라를 어떻게 실존적으로 만들고 그 실존에서 느끼는 감정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남들 쉬는 시간에 남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남들 뭐 스타벅스 가서 우월감을 느끼는 시간에 우리는 플립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로 계급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제일 맛없는 커피인데 거기. 네? 제일 맛없는 커피. 근데 사람도 굉장히 비싸기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안 여기 그래도. 자리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모든 뭐, 좋은 자리를 커피도 다 계급이 정하고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도 그 커피 뭐야, 맛 싼 때문에 커피 그들이 뭐 모이는 게 이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을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브랜드가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브랜드가 먼저가 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늘 경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계하라는 뜻이지. 그런 걸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